그대로 엎드리고. 오늘은 추나요법의 거부 이야기예요. 환자분이 거부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제가 거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아니 뭐 거부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진료 거부는 아니에요. 오늘도 아침부터 추나요법 받으러 오신 환자 한 분을 그냥 돌려보내고 이건 설명을 좀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만들어요. 그분도 기껏 시간 내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오셨는데 헛걸음한 것 때문에 기분이 좀 상하셨겠죠? 그래서 사전 지식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의외로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추나요법을 거부해야 되는 경우에 대한 걸 다룰 거예요. 첫 번째 경우, 노인. 이게 참 난감할 때가 많은 상황인데 환자분 본인이 추나요법을 받아보고 만족스러웠더라. 그런데 한 두세 시간 거리에 있는 노모를 모시고 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대개는 딸들이 그러죠. 남자는 시술을 받아보고서 자기가 마음에 들면 대개는 여자친구를 데려와요. 근데 본인이 만족했다면 엄마 아빠를 데려오죠. 아들놈들이야 뭐. 혹은 천안에 부모님이 사시니까 여기저기 검색해보고 엄마 천안 아저씨 한의원에 가서 추나요법 해달라고 해. 거기가 좋대. 이러기도 하죠. 이래저래 해서 7, 80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자 시술 몇 가지만 좀 보세요. 그대로 엎드리고. 이런 걸 70대를 넘긴 부모님의 뼈와 인대가 버틸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노인분들의 뼈와 인대는 젊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앞만 정정해 보여도 그래도 노인이시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노인분들의 하는 추나요법 시술은 부드럽게 할 수밖에 없고 자녀분들이 받으셨던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저는 새가슴에 쫄보라서 위험한 시술은 할 줄 알아도 안 해요. 할 줄 알면서 안 하는 거랑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의사가 하는 모든 시술은 웬만하면 거의 다 익혀놓긴 했지만 벌독을 이용하는 봉침이라던가 불에 달군 침을 인대에 직접 놓는 화침이라던가 하다못해 거의 모든 한의사들이 전부 다 하고 있는 뜸도 안 해요. 저는 이게 한의원의 화재 사건하고 부작용 소송의 1위가 뜸이니까 이런 이유에서 노인추나도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잘 안 해요. 이게 힘 조절을 좀 실수하면은 뭐 젊은 사람들이야 뭐 결린다 뭐 땡긴다 이런 수준에서 끝날 테지만 뭐 그런 거야 재선에서 해결하면 되지만 노인분들의 골절 가능성 등은 염두에 둬야 하거든요. 늙은 몸으로 멀리서 힘들게 왔는데 그냥 추나를 해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덧붙이시는 말이 뭐 몇 년 전에 사진 찍어봤더니 골다공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꼭 약을 먹어야만 한다고 의사가 신신당부했는데 그거 먹기만 하면 속이 불편해서 몇 년째 안 먹고 있다. 그런데 내가 여기까지 차를 2시간 동안 타고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추나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소연하시는 노인분들은 이걸 어떻게 잘 말씀드려야 될지 여전히 고민인데 그래도 제가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할 수는 없어요. 물론 노인 환자분들한테 추나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원장님들도 있어요. 물론 그 원장님들은 최소한 수년에 걸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오셨을 테고 이론상으로 설명하기가 불가능한 그러니까 오로지 몸을 통해서 익힐 수 있는 그런 감각을 직접 익혀놨을 텐데 전 이제 와서 시행착오의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연습하고 싶진 않거든요. 만약에 노인분들 추나로 유명한 한의원이 있다면 그런 데를 모시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런 한의원들이 몇 군데 있다고 들은 것 같긴 해요. 아마도 노인 인구 비율이 월등히 높은 그런 지역이면 하나쯤 있겠죠. 천안은 40대 이하 환자 비율이 훨씬 높아서. 두 번째, 아이들. 전 너무 어린 아이들은 안 해요. 미국의 카이로프랙터들 영상을 보면 젖먹이들도 카이로프랙틱을 하고 있고 심지어 무슨 말, 경주마 이런 것도 교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여주긴 하던데 솔직히 걔들은 좀 오바질이 심해가지고 다 믿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건 전 너무 어린 애들은 추나 안 해요. 지금까지 10살 이하 애들 중에서 제 한의원에서 추나를 받은 건 딱 2명이에요. 한 명은 제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목을 삐끗했을 때, 한 명은 초등학교 1학년짜리였는데 제 딸아이의 친구. 그것도 뭐 전반적으로 봐주고 이런 게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거 해준 정도. 물론 아이 전문 한의원 이런 데에서는 아이들 추나를 하겠죠. 대충 어떻게 하는 건지 추측되긴 하지만
뭐 그런 종류의 추나 시술은 저랑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 해요. 아마 하는 데가 많지도 않을 것 같고, 일단 저는 필요성을 잘 못 느껴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여성. 제 한의원 추나요법 시술 중에 70% 이상이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자 환자를 추나요법 안 한다는 소리는 아니겠죠. 아주 드물기는 한데 조금 특수한 추나요법 중에 여자 환자분들에게 치료의 계획이나 시술의 대략적인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추행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시술들이 있어요. 이 영상에 그게 어떤 종류의 시술인지 묘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19금 영상이 돼버리는 거죠. 아마 영상 만들면 즉각 노란 딱지 붙을 거예요, 아마. 물론 그냥 내쫓듯이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여자 원장님들 중에 추나요법 하는 곳을 찾아보시라고 권하긴 해요. 예전에는 좀 드물었긴 한데 요즘은 추나요법을 하는 여자 원장님들도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마음 편하게 치료받으시려면 동성애 의료진을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권해드리는 거죠. 네 번째,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보호자 없이 방문하면 진료도 안 하고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애라서 치료비 낼 돈을 안 가져왔을까봐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최근에 돌려보낸 환자가 여중생이었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6학년이던가 하여튼 좀 어려요. 근데 척추측만증이었어요. 아마 부모님이랑 같이 왔으면 시술했겠는데 이 환자는 그냥 돌려보냈어요. 엄마가 거기 가보라고 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척추측만증을 진단할 때는 상위를 완전히 탈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보통 등 쪽이긴 한데 뭐 흉골이나 갈비뼈라던가 배꼽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관찰하기도 해요. 성인 여성이 환자로 오셨다면 어째서 이런 진단이 필요한지 설명해드리고 친구가 왔다면 친구랑 같이 들어오라고 하고 저희 여직원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관찰하면 되는데 애는 안 돼요. 아직 2차 성징이 시작 안 된 아이라도 안 돼요. 일단 남자이면 남자애도 안 돼요. 미성년자는 성별에 상관없이 보호자랑 같이 오셔야 돼요.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은 아이들을 데리고서 잘 꼬드겨가지고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아이들이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그냥 혼자 보내면 안 돼요. 같이 오셔야지. 5. 안 아픈 남자. 제가 남녀 차별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경험상 남자의 경우가 99%라고 할 정도로 비율이 높아서 그래서 남자라고 한 거예요. 당연히 안 아픈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제 채널은 모든 종류의 남녀 차별에 반대하고 있고 노란 딱지를 두려워해요. 제가 추나요법을 거부한다면 이 경우가 사실 제일 많아요. 사실 거부라기보다는 선택권을 드리는 건데 대개는 본인이 포기하고 돌아가세요. 이런 남자들이 의외로 엄청 많거든요. 내가 뭐 아픈 건 아니고 그 텔레비 보니까 시원해 보이더만 뭐 10,000원 넘어도 난 실비보험이 있으니까 어차피 10,000원 넘어봐야 10,000원 빼고 다 돌려줄 건데 뭐 한번 시원하게 해보쇼. 이게 2019년도에 나왔던 뉴스에 착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문구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오해를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가격표를 보고 들어오시라고 해요. 그걸 보고 오시면 에? 뉴스에서 분명히 10,000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왜 이렇게 비싸? 뉴스에서 10,000원이라고 한 게 아니라 최하 10,000원대도 가능하다라고 했을 거예요. 10,000원에서 19,999원까지가 10,000원대잖아요.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추나요법 중 단순 추나 기법만 가볍게 했을 때 그리고 그 어떤 시술도 추가로 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은 정말 최하로 잡으면은 14,900원까지도 가능해요. 근데 최대 43,000원 정도까지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뉴스가 틀린 건 아니죠. 최하 10,000원대까지 가능하다. 맞잖아요. 그럼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뭐 그래도 난 실비가 있으니까 어차피 10,000원 빼고 다 돌려받는데 뭐. 하지만 선생님은 실비 적용이 안 되는데요 라고 알려드리면 그냥 순순히 돌아가시지는 않아요. 아니 내가 얼마짜리 실비에 가입됐는데 왜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뭐 아픈 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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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프니까요. 추나가 실비보험이 적용이 되는 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시술에 속하기 때문이에요. 침, 물리치료, 부항 이런 것처럼 추나요법도 급여 항목이니까 표준 약관의 실비보험에서는 무조건 적용되거든요. 건강보험이라는 거는 아픈 사람이 치료받을 때 그 비용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나라에서 그 비용을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아프면 즉 환자가 아니면 건강보험이 적용될 리가 없죠. 건강보험은 미용이나 건강 증진 목적의 모든 시술에 비용 지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안 아픈 사람이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고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면 특수 상황이 아닌 이상 실비 적용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실비보험 적용이 안 되죠. 얼마짜리 보험을 가입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나라는 그런 걸 보장해주는 실비가 없어요. 아예 안 아픈데 보장해주는 실비가 말이 돼요.
여차저차 설명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봐드리려면은 저희 한의원 기준상 7만원을 예상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대개는 그냥 돌아가세요. 아니, 10,000원 내려고 생각하고 왔는데 7만원이라면 예산이 너무 많이 초과되잖아요. 추나요법이 보험 적용되던 그 초기, 그러니까 2019년 여름 정도까지는 이런 분들이 거의 매일 한 명씩 있었어요. 뭐 요즘도 잊을만 하면 한 분씩 오시고. 그리고 이건 제 한의원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한의원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의료법이니까 만약 아픈 건 없지만 그냥 경험 삼아라고 생각해서 추나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이제 갓 20대를 넘긴 순수한 청년들, 아저씨들이야 뭐 능글능글 쇼 붙여보려고 하지만 청년들은 호기심이 많잖아요. 공자도 그랬잖아요. 남자놈들은 40은 넘겨야 이리저리 기웃대지 않게 된다. 20대의 그 순수한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보니까 얼마나 궁금한 게 많겠어요. 와, 추나요법이라는 거 텔레비에서 봤는데 엄청 신기해 보여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요. 아픈데요? 아픈 데는 없어요. 아저씨들하고는 느낌이 많이 달라요. 아픈 것도 아닌데 아마도 자기 용돈 쪼개서 오는 걸 테고 엄마한테 실비보험 가입되어 있다는 얘기는 들었고, 근데 이런 순수한 청년들한테 아까랑 똑같은 설명을 하면 실망한 표정이 좀 안쓰럽긴 해요. 이게 마치 초등학생 우리 아들이 5,000원짜리 들고 편의점 갔다가 6,000원짜리 과자를 집어버리고 계산할 때가 되면 저런 표정이 나오겠구나 싶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추나라는 게 뭔진 잘 모르겠는데 엄청 싸다고 하더라 라는 오해로 오셨다가 안 아픈 사람에게는 전혀 싸지 않다 라는 걸 알게 되시면 난감하실 테니까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아픈 사람은 건강보험이건 사보험이건 어떤 경우에도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요. 미국에는 성형수술도 보장해주는 그런 사보험들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거 없어요. 제 한의원에서 추나를 받으려고 하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 5가지 정도가 돼요.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은 5번이긴 해요. 정말로 싼 줄 알고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추나요법 하는 한의원을 찾아가 방문해 보시기 전에 1. 부모님이 너무 연로하시진 않은지 혹은 노령에 의한 다른 질병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2.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자세에 대한 진단과 교육만으로 끝날 수 있다는 점. 3. 여성분들이 비뇨생식기 주변의 문제로 추나를 받아보고 싶어 하신다면 일단 여자 원장님을 찾아보시라는 걸 추천한다는 거. 4. 미성년자의 추나요법은 성별에 무관하게 어쨌건 처음에는 성년 보호자의 동행을 하셔야 진단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 5. 아프지 않은 사람은 실비도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상보다 훨씬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이 5가지 정도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헛걸음 안 하죠. 내가 뭐 아픈 건 아니고 얼굴 안 보이시나? 뭐 10,000원 넘어도 난 실비보험 있으니까 뭐 10,000원 넘어도 난 실비보험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된다는 거야?